오늘은 이제 해킹 사고 분석에서 이제 디도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우선 디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도스란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이제 작동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네트워크 자원을 고갈시켜서 이런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도스라고 일컫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좀 도스의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단일 공격자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사실 단일 공격자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봇이나 이런 좀비 PC들을 발생시켜서 디도스 공격으로 발전을 한 이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뭐 발전은 하게 됐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도스나 도스나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도스 공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디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디도스란 이제 공격자가 이런 CNC 서버들을 구축을 하고 여기 이제 명령어를 전송하면은 이 각 서버에 좀비 PC나 이런 봇들이 실제로 그 에이전트가 돼서 공격 대상에게 시도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보통 이제 뭐 웹사이트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목표를 잡아서 뭐 시스템의 성능이나 서비스를 불가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에는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이제 좀 도표를 좀 사진을 넣었는데, 이제 크게 나누자면 이제 플러딩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역폭을 소실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해서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 있겠고, 최근에 이제 증폭이나 이런 반사를 이용한 공격 유형이 또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한다든지, UA 패킷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나 이제 대역폭에 과부하를 줘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디도스 공격은 그 대상이 OSI 계층으로 친다면 3계층에서 4계층,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본다면 6계층의 뭐 SS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7계층, 6계층에서 7계층까지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간략한 이제 대역폭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디도스 공격의 좀 전반적인 실습이랑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대역폭 소진 공격인데요. 대역폭 소진 공격은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대역폭을 초과한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대역폭은 이만큼인데, 이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차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이 초록색들이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려는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이 빨간색들은 이제 공격자의 패킷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면은 이 녹색으로 된 정상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안 되게끔 이런 지연시키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격은 보통 이제 다수의 출발자 IP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스푸핑을 이용해서 변조된 IP이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를 추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이런 출발자 IP별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양이 또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고, 너무 낮아서 이제 너무 낮은 패킷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대역폭 소진 공격 같은 경우에는 3계층에서 4계층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대표적인 대역폭 소진 공격의 예시로 있는 이제 ICMP 플러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ICMP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장치가 통신하는데 이제 저희가 핑이라든지 트레이스 라우트 같은 통신 상태를 점검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이런 ICMP의 특성을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격자가 어, 감염시킨 봇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여기 지금 ICMP 에코 리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대상 서버에 이런 에코 리퀘스트를 대량으로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이 희생자 대상 서버에서는 이제 이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 출발자 IP는 스푸핑된 IP이기 때문에 리플라이를 해도 정상적인 통신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자는 리퀘스트만 보내고 서버 측에서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봇들을 향해서 리플라이를 발산하면서 이제 서버의 자원이 고갈이 되게 되고요. 뒤에 이제 그런 공격들에 대한 패킷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요. IC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공격 기법이 3번 ICMP 이제 3번 타입을 이용한 unreachable 공격과 인터넷 핑을 사용하는 이제 핑을 이용하는 공격 기법, 그리고 이제 TTL이라고 해서 이런 TTL이 높은 패킷을 설정을 해서 공격하는 기법이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게 핑이나 이런 트레이스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는 포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패킷의 플로우를 봤을 때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 이제 타입에 따라서 이게 리퀘스트 패킷인지 리플라이 패킷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패킷 내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뭐 의미 있는 값들은 없고 거의 다 헤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UDP 플러딩 공격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UDP는 이제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TCP랑 다르게 연결 지향성이 아니라 이제 비연결형 전송 모델이기 때문에 일방향성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UDP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량의 UDP 패킷을 감염된 봇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목적지 호스트로 발생을 시켜서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시키는 공격을 시도합니다. 대상 장치에 대해서 이제 높은 요청이 가고 이런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서버 측에서 이제 대역폭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UDP 패킷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랜을 제가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런 500번대 랜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의미 없는 값들을 첨부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제 패킷을 대상 목적지로 발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패킷을 지금은 제가 이제 단일 호스트로만 패킷을 발생시켜서 크게 불안은 없는데, 이런 봇들이나 IoT 장비들을 이제 좀비로 감염시켜서 대량으로 UDP 패킷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일반 PC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UDP 패킷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 방법이라든지 실제 실습하는 환경을 다음 시간에 좀 구축을 해서 환경이 되면은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디도스 2를 드리고 제가 제 서버에 뭐 IDS나 이제 디도스 같은 보안 장비들을 설치를 해두고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패킷이 로깅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TCP 심플러딩인데요. 사실 이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라기보다는 좀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공격 기법에 좀 가까운데 제가 키사 문서에 찾아보니까 이것도 대역폭에 포함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들으려고 내용을 추가했고요. 이제 심플로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TC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기능을 좀 악용해서 대상 서버의 리소스 정보를 소모진시키는 공격 기법인데요. 이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씬을 보내고 서버에서 이제 씬 액을 보내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에크 응답을 보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3웨이 핸드쉐이크 통신의 규약인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공격자는 이제 씬만 보내고 씬액을 받았음에도 이제 에크를 보내주지 않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대상 서버는 어, 액, 액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봇에서 이제 액 응답을 보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백로그 큐에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 큐가 차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지연되는 증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심플로딩 패킷을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대상 서버로 이제 심플렉으로 설정한 패킷을 보내서 이제 신액을 받았지만은 신액에 대한 에크 없이 계속 씬만 전송을 하고 있는 화면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서버는 신액을 전송하지만 에크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에크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설정된 TCP 세션 진행 시간 동안 계속 응답을 기다리게 되고요. 이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대응 방법이랑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